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 제3 강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첫 책 쓰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성동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들어보신 말인데요. 우리가 말을 물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억지로 먹일 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한 강연을 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2시간여에 걸친 강연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2시간을 흘려보내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겠지요. 제 강연을 듣고 저 사람도 이렇게 50대가 돼서 책을 읽고 책을 썼는데 나는 나도 책을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 제 강연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강연 제목이 내 인생의 첫 책 쓰기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개업 공인중개사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틈틈이 책 보고 책을 쓰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걸고 이렇게 허재삼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제 이름을 걸고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제 프로필인데요. 저는 작년에 김병호 칼리지 책쓰기 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올 상반기에는 고려대 명강사 최고위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셨던 사자성어 중에 호사유피 인사유명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사후에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많이 책을 쓰기도 하고 또 명성을 쌓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책의 기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책이란 영어로 북이고 한자로는 책자를 써서 책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먼저 북이라는 낱말은 리베르라는 라틴어 어원과 비블리스에서 유래가 됐고요. 각각 목재의 네피나 파피루스라는 식물 이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성서가 영어로 뭐죠? 바이블입니다. 바이블도 이 북이라는 낱말에서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책이라는 한자는 책자를 써서 책이라는 이렇게 상형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베스트셀러와 스테디셀러의 차이점이 뭔가요? 베스트셀러는 일정 기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을 우리가 베스트셀러라고 하고요. 보통 베스트셀러는 그 시대상을 반영하고 당대 유행과 사조, 풍토 등이 반영된 게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리고 스테디셀러는 꾸준히 독자들로부터 사랑받는 책이죠. 예를 들면 과자로 얘기하면 새우깡, 라면으로 하면 신라면, 음료로 하면 바카스 등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베스트셀러하고 스테디셀러? 네,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유행해서 없어지는 베스트셀러보다는 꾸준하게 독자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스테디셀러가 훨씬 좋겠죠. 그러면은 우리 독자들은 책을 구매할 때 어떤 요인을 가지고 책을 구매할까요? 물론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책을 구매하는 결정 요인이 다 천차만별이겠지만 일단 독자들은 제목을 먼저 보고 책을 구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목이나 표지를 보면은 눈에 확 띄는 그런 제목, 그다음에
뭐 표지가 굉장히 내 마음을 확 사로잡는 그러한 책들을 구매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일단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고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내가 이 책을 구매했을 때 어떠한 나에게 이득이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살펴보고 나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는 머리말, 보통 우리가 서문 프롤로그라고 하죠. 머리말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머리말 보고 본문 일부도 한번 내용을 살펴보고 이게 나한테 딱 맞는 책이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은 책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책이 굉장히 용도가 다양한데요. 과연 여러분들은 몇 가지 정도의 책의 용도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제가 알고 있는 책 용도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뭐 책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저자와 독자가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을 통해서 폭넓은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두 번째는 집이나 사무실 인테리어 장식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뭐 집에서 뭐 라면을 끓여 드신다든지 아니면 음식물을 놓을 때 밑에 받침이 없을 때 받침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낮잠을 즐기시거나 아니면 잘 때 베개가 없으면 베개 대용으로 취침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 공부 안 하고 말 안 듣는 학생이나 자녀 훈육용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죄 없는 요 책들만 이렇게 혹사를 당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나 부모님 몰래 비상금을 감춰두신 적 여러분 많이 있으시죠? 이렇게 지갑 대용으로 사용하다가 걸려서 나중에 또 혼이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당황한 적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지금이야 이렇게 뭐 시골집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부엌 시골집에서 아궁이에서 불쏘시개 할 때 이렇게 책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화장실이 수세식보다는 푸세식이 많았죠. 많았는데 예전엔 주로 뭐 신문지를 접어서 쓰거나 아니면 책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휴지 대용으로도 사용했고요. 또 파리나 바퀴벌레 잡을 때 이렇게 파리채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에 수면제 대용으로 하면 이것처럼 좋은 수면제가 없겠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느긋하게 편한 자세를 취하고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놓고 이해하기 어려운 책이나 지루한 책을 읽으면 10분 이내에 잠이 듭니다.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지적인 아름다움과 아우라를 느끼게 할 때 특히 뭐 두꺼운 책이나 철학책을 펼쳐들면은 교양 있어 보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은 많고 마땅히 할 일이 없을 때 시간 때우기 용으로도 책이 굉장히 안성맞춤입니다. 그리고 우리 책은 또 여러 번 이사를 하게 되면은 뭐 이주인 만나고 저주인 만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집작 같은 신세가 되고 나중에는 재활용용품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성과 데이트할 때 특히 겨울에 책을 차가운 벤치나 시멘트 위에 올려놓고 바닥의 냉기와 더러움으로부터 여성의 둔부를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5번째, 16번째는 우리가 조선시대 가난한 선비들이 주로 사용했던 방법인데요. 차가운 방바닥 위에 책을 쭉 펼쳐 놓고 늘어놓은 책들 위에 이렇게 혼이불을 얹게 되면은 따뜻한 이불 대용으로도 쓸 수 있고요. 추운 겨울에 갈라진 벽 틈새로 사납고 매서운 바람에 들어올 때는 호롱불이 흔들리면서 꺼지겠죠. 그럴 때 책을 펼쳐 등쪽 뒤에 세우기도 합니다. 작가 누구나 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될 수는 없다. 이거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요. 과연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제가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누가 공무원이 되려고 하면은 공무원 뭐 누구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좀 미성년자라든지 뭐 직급별 나이가 많다든지 하면은 그런 분들은 카트가 되겠지만, 공무원이라는 시험만 패스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공무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고시를 패스하지 않으면 아무나 될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작가도 여기 계신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책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없는 게 바로 작가라는 그런 타이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김우경 작가가 쓴 콜센터, 그 다음에 허혁 작가가 쓴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또 봉다로 작가가 쓴 매일 갑니다 편의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홍경석 작가가 쓴 사자성어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봉다로 작가의 대리사회. 이분들의 직업이 뭘까요? 이분들은 그냥 뭐 우리 주위에 있는 특별한 분들이 아닌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우리 콜센터를 쓴 김우경 작가님 같은 경우는 현재 콜센터 그 직원 여직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버스 기사입니다 라는 책을 쓴 허혁 작가님은 지금 전라도에서 버스를 직접 운전하고 계시는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그리고 매일 갑니다 편의점을 쓰신 봉다로 작가님은 현재 편의점 사장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홍경석의 사자성어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이거는 현재 대전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작가십니다. 저도 이분하고 작년 말에 같이 모임에서 만나서 소주를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소맥을 좋아하시는 그런 작가님이시고요. 대리사회를 쓰신 봉다로 작가님은 지방대 시간 강사를 하시다가 대리운전을 직접 하셨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뭐 특별한 분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도 다 누구나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내면 다 책을 보면 독자가 되지만, 이렇게 책을 내면은 다 작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과연 이런 책을 하루아침에 썼을까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평소에 책을 꾸준히 읽고 메모를 하고 그렇게 SNS도 하고 그렇게 쌓여서 이렇게 누적돼서 이렇게 책을 한 권 내게 된 겁니다. 제 사무실 사진을 몇 컷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사무실 사진이고요. 사무실 사진입니다. 지금 제 사무실에는 약 1200권에 1300권도, 물론 제가 이제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 책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책을 보다가 좋은 문구라든가 구절이 나오면 이렇게 다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책 사이사이 또 책장 뒷면에 이렇게 붙여 놓습니다. 붙여 놓으면은 우리 사람의 기억력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책을 읽게 되면, 글을 읽게 되면은 단기 기억으로 저장이 됐다가 자꾸 반복적으로 읽게 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력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놓고, 저는 수시로 뭐 차 한잔 마실 때라든가 사상을 할 때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글을 쓰는데도 많이 도움을 됩니다. 저는 지금 사무실에서 12가지의 신문을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도 있고 중앙지도 있고 경제지도 있고 하는데,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뭐라고 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는 신문 없는 정보보다 정보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 제가 본격적으로 신문을 읽게 된 것은 고3 때부터인데요. 저는 고3 때부터 신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비를 아껴가면서 신문을 구독을 했고요. 그게 여태까지 쭉 이어졌고, 이 신문을 본 게 제가 책을 쓰고 글을 쓰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신문은 매일매일 시사적인 문제라든가 그날 일어났던 일, 속보 이런 것들이 실리기 때문에 신문의 사설이라든가 칼럼 이거를
많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사무실에 쓰고 있는 컴퓨터 자판, 여기 보시면은, 예, 막 글자가 많이 지워졌지요. 예, 저는 신문을 보고 좋은 칼럼이나 사설이 있으면 이렇게 한글 엑셀에다가 이렇게 필사를 하게 됩니다. 예, 필사를 하게 되면은, 말을, 입으로 내뱉고, 내뱉은 말이 다시 귀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간 말이 기억 속에 저장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필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뭐 책도 열심히 읽고 신문도 열심히 읽고 또 구독도 하고 또 필사도 하고 하는데 과연 제가 2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충청신문 정기 패널 오피니언 필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이렇게 충청신문에 기고를 내고 있는데요. 이 주제는 뭐 제가 그때 시대상을 반영을 해서 제가 정해서 이렇게 A4 용지 포인트는 11포인트 정도에서 약 2000자 글자 수는 2000자로 해서 이렇게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올해 1월달부터 제가 기고를 했는데요. 1월달은 책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됐고요. 2월달에는 새해의 다짐, 구정을 맞이해서 새해는 나는 이러이러한 걸 다짐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3월달에는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3월달은 미세먼지와 전쟁 중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서 기고를 했습니다. 4월달에는 그때 공공기관 채용 비리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래서 4월달은 청년 꿈 앗아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라는 내용의 기고를 했습니다. 5월달은 상상력과 창의력의 시대. 우리 6월달은 우리 김재동 씨 1,550만 원, 1,5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전 대덕구 서구에서 황제 강연 논란이 굉장히 시끄러웠죠. 그 관련해서 제가 칼럼을 썼고요. 6월 달에 우리가 지금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방이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 총체적인 위기를 맞아서 저는 대한민국 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 3권의 책을 냈는데요. 2018년 8월 달에 집필기간 약 4개월의 기간을 걸쳐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요 라는 타이틀의 책을 냈고요. 두 번째 책은 내 인생의 첫 책 쓰기. 이것은 집필기간은 3개월 정도 됩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네 이 책은 제가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한 8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법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Q&A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들이 보시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두 번째 책, 내 인생의 첫 책 쓰기는 제가 책 쓰기 학교를 다니고 책을 쓰게 된 과정을 쓴 거고요. 뒤에 보시면은 출판사 이메일 주소 300곳도 부록으로 실어놨고요. 그 다음에 출간 기획서도 부록으로 실어놨습니다. 제가 올해 상반기에 고려대학교 명강사 최고위 과정을 수료를 했습니다. 수료를 하면서 우리 원생들하고 공저를 하나 냈는데요. 명강사 25시. 이거는 뭐 장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됐고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네 번째 책이 가제. 일단은 뭐 제목은 나중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책 제목은 하루 세끼 책밥을 먹자.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우리 밥은 뭐 누가 먹으라고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습관적으로 먹게 되고 꼭 먹어야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수기 때문에 책도 하루도 거르지 말고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책을 보자. 그러한 의미로 쓰고 있는데요. 올 12월 출간 목표로 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매 정도 A4 한 70매 정도를 썼고요.
그래서 올 12월 출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가 된 후에 저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가가 되기 전에 저를 부르는 호칭은 사장님, 소장님, 중개사님, 또 젊으신 분들은 아저씨, 이런 호칭이 있었는데요. 제가 작가가 된 후에는 사장님, 소장님, 중개사님, 작가님, 코치님, 멘토님, 이런 다양한 호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있었던 천만 관객을 동원한 극한직업, 극한직업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명대사 있었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이것을 제가 패러디해서 지금까지 이런 부동산은 없었다. 이것은 부동산인가 도서관인가. 사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는 우리 고객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평생 이렇게 책이 많고 부동산은 처음 들어와 봤다. 부동산이 아닌 줄 알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네. 그러면은 도서 출간, 책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출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